이제 막 공무원에 도전하려고 마음먹은 초시생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작부터 시험에서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배우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야 다른 수험생보다 대폭 기간을 줄여서 빨리 합격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슈퍼 공부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 공부의 원리부터 방법까지 또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배우는 체계적인 공부법 커리큘럼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초시생, 초시생 공부계획 이번 주제에서 싹 잡아 볼 겁니다. 자, 일단 1강에서는 여러분들 9급, 7급 여러 가지 공무원 급수, 그리고 또 2강에서 국가직, 지방직 보이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선택해야, 그러니까 목표부터 정해야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다른데 고민하느라, 다른 거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강에서 여러분들의 목표 선택을 도와줄 겁니다. 자, 일단 9급, 7급 합격 전략 각각 나눠서 보고요. 그리고 병행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병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에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2강에서 여러분들 국가직, 지방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합격 전략은 어떻고, 물론 같이 연결해서 1강에서 설명해 줄 거지만 합격 전략은 어떻고, 과목들, 선택 과목들 어떻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고,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2강에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 5강. 3, 4, 5강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공부 계획 잡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배우고요. 마지막 1년 커리큘럼은 자, 우리 공무원 합격 평균적으로 2년 걸려요. 2년보다 조금 더 넘게 걸립니다. 평균적인 통계가 그래요. 근데 1년 만에 합격하는 분들 있죠? 1년 만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커리큘럼을 잡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 1년 만에 합격하려면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실천하면 돼요. 저랑 합격생들에게 저도 이제 행정고시 합격자 출신이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합격생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합격을 빨리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합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어. 합격을 안 해봤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뭐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모든 합격생들의 공통점, 모든 합격생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도 너무나 합격생들에겐 당연한 거, 요거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더 납득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뿐 그대로 팩트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실천하신 분들이 빠르게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공부계 구체적으로 잡는 법은 3, 4, 5강에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1, 2강에서는 여러분들 목표를 정할 수 있게. 근데 목표 정하는 것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도 제 말을 잘 듣고 선택을 해야 더 빠른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 분들을 위해 더 처음에 방황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한번 줄여봅시다. 이 처음에 잘 모를 때, 가장 모를 때 시행착오가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대폭 줄여봅시다. 그것부터 빠른 합격의 시작이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9급과 7급 합격 전략,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동시에 대비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공무원 9급 시험제도 변화가 있었죠. 선택 과목 제도가 폐지됐고 직렬별 전공 과목 2과목이 필수가 됐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옛날 제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변화를 설명하냐면 온갖 합격 전략 중에서 예전 시험 제도에 맞춰져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알려주는 합격 전략을 잘 드러나야 이게 현재 시험 제도에 맞는 거구나. 이러이러한 방법들은 옛날 거구나, 옛날 거. 판단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략히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예전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고
100점 만점에서 조정 점수라고 그래서 한 70점 내외로 조정이 돼요. 선택 과목 두 과목이 뭐 국영화는 100점 만점인데 선택 과목 두 과목은 70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공부 비중이 국영화에 있었겠죠. 100점 만점이니까 선택 과목은 점수가 줄어드니까 자, 요점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100점 만점이에요. 전부 다 100점 만점. 그러면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겠네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직렬별로 전공 과목 두 과목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목표를 정말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요거는 2강에서 좀 이어볼 겁니다. 요 국가직, 지방직 선택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모든 과목 100점 만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선택 과목 두 과목, 전공 과목 이것도 100점 만점이 됐는데, 그럼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자, 일단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과목을 잡아놨습니다. 자, 일반 행정직을 가장 많이 보시니까 제가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줄 뿐, 원리는 모든 직렬 같아요. 잘 듣고 자기가 선택하는 직렬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어땠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아무래도 100점 만점이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 되니까 더 공부 비중이 높았다. 합격 전략에서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게다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요.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다른 과목들은 시험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영어는 영어 기초가 없으면 한마디로 단어 몰라, 문장 못 읽어, 독해 안 돼. 그럼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영어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영어 기초부터 잡았어야 됐어요. 영어 기초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그런 수험생들은 또 영어 진짜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정말 이제 합격의 발목 잡는 그런 과목이었죠. 물론 뭐 영어 기초가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바로 그냥 영어 시험 공부하면 되겠지만 읽을 수 없는 분들 영어 기초 뭐 요런 게 합격 전략이었는데 뭐 영어는 뭐 똑같지. 영어는 역시 기초가 없는 분들 말하는 겁니다. 못 읽는 분들, 기초가 없는 분들은 역시 시험제도 바뀌었어도 그대로 기초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빨간색 잘 보세요. 이제 선택 과목 두 과목. 일행직 기준으로는 행정학, 행정법이죠. 선택 과목 두 과목. 여기다 빨간 동그라미 쳤네. 빨간 동그라미. 자, 영어 기초가 부족한 분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근데 영어 기초가 있든 없든 여기 시험제도 개편 이후로는 전공 과목 두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다른 수험생보다 평균 점수를 빨리빨리 끌어올려서 더 빨리 합격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똑같이 100이니까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사도 조금 달라. 하여튼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성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비문학과 독해, 국어의 비문학, 영어의 독해, 다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죠. 그 부분이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에 비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은 단순 암기하면 맞는 게 정말 많아요. 물론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암기하면 맞는 거. 자, 세 과목은 고득점까지도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고득점까지도. 근데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익숙한 분들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근데 행정학, 행정법은 이게 난생 처음 배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자, 90점 이상 고득점까지 가성비가 높은 게 뭐다?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됐죠? 이건 암기하면 맞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두 과목은 거의 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 그럼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점점 보이죠? 자, 그리고 제가 한국사까지도 포함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그러니까 고득점 영역, 합격 커트라인 근처 영역에서 가성비가 한국사보다도 행정학, 행정법이 더 높아요. 왜냐면 한국사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암기량이 어마어마하거든. 그거는 근현대사는 뭐 이해고 자시고 가는 그냥 외워야 돼. 출제 비중도 높고. 그래서 결국은 고득점 영역에서 가성비가 높은 건, 가장 높은 건
행정학, 행정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 대략 한 80점 수준, 80점 수준까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착실하게 만들어가면 돼. 근데 결국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서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행정학, 행정법. 이건 이제 90점 이상이 나오는 과목이거든. 처음엔 어려워. 이유가 뭘까? 처음 배우니까. 처음 배우는데 당연히 어렵지. 근데 그 이유는 뭐다? 그냥 처음 배워서 해, 처음 배워서. 자, 뭐든 이 세상에 뭘 배우든지 간에 처음 배우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 걸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결국 고득점이 가능하다. 평균 점수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전략 과목이 되는 거죠.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처음엔 어렵기 때문에 김덕건 선생님 말처럼 될까?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고 나면 문제는 워낙 단순해요. 자, 정말 문제가 단순하게 출제됩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문제 출제 패턴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가성비가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한 80점 정도. 자기는 독해 이런 거 너무 약해. 그러면 70점 이런 식으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7, 80점 정도까지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고, 너무 낮으면 평균을 너무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학, 행정법 이건 90점 넘어야 돼. 이건 90점 넘어야 돼.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수험생이 자, 시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할 건 더럽게 많아요. 또 계속 까먹어. 안 까먹는 사람은 없어요. 합격생들도 다 수도 없이 까먹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건 동등한 조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수험 효율적으로, 한마디로 뭐다?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더 높은 점수를 맞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행정학, 행정법에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국사는 그 사이 점수, 80점, 90점 그 사이 점수. 자, 개인차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베이스 정도에 따라서. 근데 80점 간당간당 만들어. 90점 넘어야 돼. 그 사이 정도. 이렇게 합격 전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감이 오시죠?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 이 두 과목. 태어나서 처음 하는 과목일 가능성이 높거든. 물론 이제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쪽 전공이라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을 거야. 그나마. 근데 어쨌든 고득점 여기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건 영어 기초가 없는 분들만, 영어 기초가 없으면 시험 공부가 불가능하니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단어, 독해 방법을 배우면서 영어 기초는 초반에 싹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그렇죠? 이거는 영어 기초 잡는 것은 본인의 공무원 수험 기간에 넣지도 마세요. 나는 그냥 영어 기초 배운다. 처음에 싹 잡아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도 뒤에 초시생 공부계획 강의에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자, 여러분들 결국 합격 전략 중요한 건 뭐다? 자, 처음에는 어려운 과목이긴 해. 그런데 가성비가 높고 고득점이 가능하다. 고득점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어려우니까 일단 집중적으로 바짝 해야 돼. 영어 기초도 그렇고 이렇게 처음 하는 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찔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팍 집중적으로 해야 그 과목에 대한 감을 잡아요. 또 한 바퀴가 빨리 돌아야 앞에 걸 바탕으로 뒤에 걸 이해해 나가고, 어떨 때는 뒤에 걸 배워야 앞에 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돌아야 그 과목에 대한 감을 팍 잡고 실력이 팍 올라갑니다. 더 빨리 익숙해져요. 집중적으로 처음에 좀 몰아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루에 한 강씩, 예를 들어 80강이다? 한 80일 이게 아니라 하루에 4강씩 20일 만에 이런 식으로. 자, 집중적으로. 또 그 20일이 월요일만 행정학 4강, 그 다음 주 월요일 4강 그런 게 아니라 연속 20일, 주말에 하루 쉰다 하더라도 연속 20 며칠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몰아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원리도 매우 자세하게 뒤에 3강 한 번에 공부하는 과목 수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어쨌든 초시생 공부 계획은 처음 합격 전략부터 뒤에 공부 방법까지 쭉 다 이어지니까요. 순서대로 차분히 다 잘 듣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제가 알려주는 방법만 띡 기억하지 말고 원리를 좀 이해하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그나마 좀 확신을 가지고 합격이 이렇게 해도 될까? 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구나.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이거구나. 그나마 좀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집중적으로 몰아서 해주시고 목표는 뭐다? 9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다. 그리고 90점 이상까지 가성비가 높다. 자, 처음엔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 굉장히 단순하다. 전부 이해 안 되더라도. 자,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량도 줄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짜로 그냥 풀리는 것들 다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답은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돼. 정답은 맞출 수 있게. 그래서 90점 이상이 가능하고 거기까지 가성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략적인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9급 공무원 합격 전략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도 요새 많이 뽑으니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뽑을지 모르겠지만 군무원은 계속 많이 뽑아왔고 상당한 수를 뽑고 있으니까 군무원 같은 경우도 많이들 보신단 말이에요. 자, 군무원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역시 9급 말하는 겁니다. 계속 9급. 자, 9급 같은 경우에는 자, 영어 한국사는 검정시험을 대체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 공무원 과목으로서 영어 한국사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 검정 통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빨리 초반에 따버리면 되는 거고요. 네, 과목을 보시면 일반 행정지 기준으로 국어, 행정학, 행정법인데 자, 그렇다면 국어, 행정학, 행정법, 국어, 행정학, 행정법 세 과목 겹치는 거 보이시죠? 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보다가 이렇게 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목표는 분명한 게 좋아. 목표는 자기는 공무원 관심 없어. 무조건 군무원. 자, 군무원이 과목 수도 적고요. 과목 수도 적고 많은 분들이 이 공무원하고 군무원 비교했을 때 그 느낌상 뭔가 이제 군대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이제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제가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장단점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뭐 공무원, 군무원 생활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우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어쨌든 군이 단어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커트라인 좀 더 낮아. 과목 수도 적고 커트라인도 낮고 그래서 이제 군무원만 집중하겠다. 그러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에 집중을 해. 근데 공무원에 집중을 하는 분들도 시험 치는 게 가능하긴 하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 저는 목표가 군무원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 상반기에 공무원 시험이 있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군무원이 있거든요. 상반기에 공무원 시험 있네. 나 시험 많이 봐야지. 시험 많이 보면은 합격 가능성 높아지겠지? 근데 공무원 보려면 두 과목이 추가되잖아요. 영어 한국사가 추가되잖아요. 이거 검정 시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상반기에 이거 공부하느라 국어, 행정학, 행정법 덜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치면은 합격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무원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래야 빨리 합격합니다. 자, 마지막에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과목 수가 단 하나라도 늘어나면 모든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여러 개 본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착각해. 시험 많이 보면 합격하는 줄 알아. 자, 시험 과목이 똑같아. 그걸 여러 번 봐.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 과목이 단 하나라도 추가되면 합격 가능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 합격 가능성 떨어집니다.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건 진짜 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이게 분산되면 둘 다 목표 달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근데 불안한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시험 더 보면 합격할 줄 알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시험 여러 개 봅니다. 근데 과목 수가 단 하나라도 늘어나면
모든 시험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무원이 목표인 분들은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지 말고,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9급 합격 전략을 알아봤고요. 자, 대략적으로 공무원이 상반기에 있다라고 그랬죠? 국가직 4월, 지방직 6월 정도에 있습니다. 매년 바뀌기는 해요. 그다음에 군무원이 7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역시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치는 것까지는 괜찮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급 공무원 합격 전략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7급은 이제 공무원, 일단 공무원 위주입니다. 지방직, 국가직으로 나눠 살펴볼 건데요. 자, 지방직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은 대체됐고요. 그다음에 필수 과목 4과목에 선택 과목 1과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자,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다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가장 기본만 설명드릴게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2급 이상인데 이건 심화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심화를 봐야 돼요, 심화. 심화 말고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게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뭐 토익 가장 많이 보고요. 지텔프가 쉽대. 그래서 주로 토익하고 지텔프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토익을 가장 많이 보는데 이게 좀 쉽다고 하더라고. 자, 됐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돼. 근데 중요한 건 필기 과목 4과목 플러스 1과목이 되겠죠. 자, 여기서 국어, 행정학, 행정법, 헌법, 일반행정지 기준으로 4과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1과목이 있는데요. 자, 내 목표가 지방직 7급 공무원이다. 지방직 7급 공무원이다. 그럼 무조건 이걸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선택 과목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 과목. 자,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일행직 기준으로 경제학 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이 있습니다. 뭐 고르라고 하는지 적혀 있죠, 지금. 자, 일단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자체도 더럽게 어렵고요. 이 점수를 만드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려요. 쉽게 말해서 다른 과목이랑 경제학 점수 만드는데 비슷한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경제학에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그만큼 점수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선택해도 돼. 근데 지방자치론 선택하는 분들에 비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 자, 처음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이 자원을 가지고 더 점수를 높여야 더 빨리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로는 훨씬 적은 시간으로도 일정 점수 이상이 금방 나옵니다. 자, 지방자치로는 적게는 한 달 바짝, 한 달 바짝. 그리고 한 달 바짝하고 다른 과목하고 병행하면서 유지 정도. 어쨌든 이제 적게는 한 달 바짝. 이거면은 80점 이상이 나와요. 물론 그 이상 90, 95, 100 맞으려면 조금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자, 지방자치론 한 달 바짝으로 80점 이상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경제학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학으로 90점 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그러니까 한 달 바짝해서 80점 이상 만들어 놓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 따는 분들하고 여기서 10점 더 맞겠다. 90점 이상 맞겠다. 다른 과목 제대로 못해 여기서 떨어져요, 어차피. 그래서 자, 베이스가 없는 분들, 경제학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지방자치로 하는 겁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해.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해. 압도적으로. 됐죠? 자, 그리고 지방자치론 그 구체적인 대비 방법은 우리 7급 대비 방법이 따로 이제 초시생 공부계획처럼 따로 주제로 잡혀 있어요. 거기서 2강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7급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7급 대비 공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컨텐츠가 없어. 자,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택 과목 중에 뭐 강의, 교재 등등 컨텐츠가 없어. 그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과목들은 피하는 게 좋다. 다른 직렬에서도 웬만하면 강의, 교재가 있는 과목, 그 중에서 가성비가 높은 과목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행직 제일 많이 보니까 일행직은 그냥 경제학 베이스가 없으면 또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지방자치론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렬은 제가 방금 말한 지역개발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보다 강의, 교재 등 컨텐츠가 없다. 이런 걸 참고해서 강의, 교재가 있는 공부하기 더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수험생이 많이 하는 거 선택하면 돼요. 자, 뭐 이상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내가 다른 수험생을 앞서 보겠다. 그런 식으로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일행직에서는 명확한 전략이 있고요. 자, 이렇게 7급까지, 그러니까 지방직 7급 잡아봤고, 네, 국가직 7급으로 넘어가 볼 건데,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는 지방직하고 똑같아졌고요. 국가직의 이상한 시험이 도입이 돼서 피셋이라고 도입이 돼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자, 피셋,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 세 과목에서 통과를 해야 2차, 지방 7급과 같은 그런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피셋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2차만 보시면 행정학, 행정법, 헌법, 그러니까 일행직 기준으로 지방직 7급하고 세 과목은 겹치죠. 근데 한 과목이 무조건 경제학이야. 무조건 경제학. 경제학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직 7급도 준비하고 국가직 7급도 준비하고 가능하긴 하겠죠. 베이스가 있으면, 경제학 베이스가 있으면. 그리고 저 지방 7급 관심 없는데요. 저 무조건 국가직 7급인데요. 무조건인데요. 저 국가직인데요. 그럼 당연히 경제학이 어렵든 쉽든 해야죠. 또 모든 수험생이 해야 되니까 여기선 차이가 없어. 아까 지방 7급에서는 어떤 수험생은 가성비가 높은 지방자치론을 하고 어떤 수험생은 경제학을 하니까 이게 딸리거든. 지방자치론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딸리거든. 그러니까 지방자치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모든 수험생이 경제학을 하니까 상관없어요.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어. 모든 수험이 똑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어렵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나는 무조건 국가직 7급이야. 그러면 경제학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피셋인데, 피셋. 요 시험 같은 경우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능력을 키워야 점수가 올라가요. 능력을 키워야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근데 능력 키우는 게, 이런 능력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점수 올려요? 그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만들어진 시험 문제의 장치들,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 그 패턴을 파악하면 점수가 빨리 올라요. 그 능력을 테스트하기엔 장치들이 좀 뻔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다, 납득 가능해야 돼요. 피셋, 극악무도한 시험이긴 하지만 모든 시험에는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분명한 패턴. 요걸 빨리 파악하면 빨리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대신 어쨌든 지식 이해하고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겠고, 거기서 시험 문제 패턴, 패턴을 빨리 파악하면은 내가 필요한 능력만 쏙쏙 골라가지고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이 극악무도하냐면 이 피셋형 인간이라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 피셋이라는 시험이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쪽에서 먼저 도입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행정고시 합격자 출신이잖아요. 자, 행정고시 쪽에서 그 피셋형 인간, 비피셋형 인간 뭐 이렇게 나눠요. 피셋형 인간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뭐 시험 전날 그냥 문제 대충 시간제로 풀어보고 그냥 간만 익히고 가도 그냥 합격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 억울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약 7에서 10배수 이내로 뽑게 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10배수라고 했는데 그 시험마다 다릅니다. 매년 달라요. 좀 왔다리 갔다리 해.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요 정도 뽑는데, 이 중에서 1배수가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합격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비피셋형은 자, 이 능력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비피셋형인가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라는 것이냐? 제가 미리 스포했죠. 그걸 이제 역시 7급 대비 공부 방법. 자, 초시생 공부 계획처럼 7급 대비 공부 계획, 공부 방법. 7급 대비 공부 방법 강의 보시면 피셋에 대해서는 무려 4강, 4시간 3, 4, 5, 6강 배치를 해놨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피셋형 인간은 노력 없이 합격을 하는데 비피셋형 인간은 노력에 비례하지 않아요. 자, 이 공부 방법, 이 비피셋형 인간도 점수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아까 말한 강의. 자, 그리고 잠재적, 이건 제가 붙인 건데요. 이 사이쯤 해당하는 분들이 있어. 바로
저도 그랬고요. 저도 행정고시 공부했을 때 첫 해는 이 피셋에서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점점 점수를 올려서 다음 해에는 아슬아슬하게 붙고 제가 3년 차 세 번째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는데 그 최종 합격했을 때는 또 큰 점수 차이로 붙었어요. 뭐 저는 이제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진 것부터 계속 큰 점수차 합격까지 올린 거 아니에요? 이 노력에 비례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 노력에 비례. 노력에 비례. 저도 이 정도였는데 뭐 이런 분들도 그리고 비피세청 인간도 역시 공부 방법은 같습니다. 자, 노력에 비례한다 하더라도 더 빨리 가려면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비피세청 인간은 패턴을 모르면 아예 점수가 안 올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데이터가 있잖아요. 피셋 시행이 됐으니까 기출문제 찾아서 풀어봐. 그리고 그 해 커트라인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봤는데 커트라인이 대충 넘어. 그러면 피셋형 인간. 근데 뭐 아슬아슬하게 넘는 거 말고 그래도 넉넉하게 넘어. 시험장 가서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넘어야 피셋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풀어봤을 때 바로 넘는 분들. 근데 뭐 반토막이야. 커트라인이 70점인데 뭐 40점 이렇게 너무 차이가 커. 커트라인의 반토막 말하는 겁니다. 커트라인의 반토막 너무 차이가 커. 그러면 비피셋형. 그리고 뭐 정확한 기준은 없겠지만 커트라인보다 조금 낮은 정도, 뭐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10점, 20점 정도 낮은 정도 혹은 커트라인 근처 잠재적 피셋형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거 판단을 내려야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줄 9급, 7급, 지방직, 국가직 병행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피셋, 요놈 때문에 이 국가직 7급이 굉장히 차별화된 시험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5급 행정고시 보는 분들이 피셋이 있으니까 5급 행정고시와 국가직 7급을 같이 준비하게 됐고 원래 9급, 7급 같이 준비했을 때 국가직도 같이 많이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국가직 7급은 좀 떠나보내줬습니다. 어쨌든 이제 병행 방법 알려주긴 할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직 7급 누가 도전하면 좋고 누가 합격 가능성이 높으냐? 피셋형 인간 피셋 공부 시간을 거의 안 들여도 돼. 당연히 여기서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매우 유리합니다. 피셋형 인간 그냥 시험 쳐봤는데 그냥 거의 커트라인 바로바로 넘는다. 이런 분들은 국가의 7급 그냥 맘 놓고 그냥 맘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유리하신 분들은 경제학 베이스까지 있어. 근데 뭐 경제학 노베이스여도 피셋형 인간이면 유리합니다. 유리. 근데 내가 피셋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잠재적이다. 커트라인에서 큰 차이는 안 나. 그러면 경제학 베이스가 있을 때 역시 유리해지겠죠. 경제학 공부할 시간에 피셋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잠재적 피셋형 인간이면서 경제학 노베이스다. 그보다는 좀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물론 이런 분들은 노력에 비례해요. 노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1, 2번만 국가직 7급 시험 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국가직 7급 너무 가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비피셋형 인간 경제학 베이스가 있든 없든 여기서 너무 고생합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불리해요. 근데 어쨌든 뜻이 있어. 난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뭐다? 피셋 문제 패턴을 알면 더 빠르게 피셋 점수를 만들 수 있고 요건 뭐다? 아까 7급 대비 공부 방법 3, 4, 5, 6강 4시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 다 마찬가지. 잠재적 피셋형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류는 다 제가 말한 3, 4, 5, 6강 4강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됐죠? 거기 이제 방법을 자세히 배우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국가직 7급까지 알아봤는데 9급, 7급 어떻게 같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9급 했는데 점수가 좀 잘 나왔어. 7급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고 7급을 목표로 했는데 선생님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안 될 것 같아요. 9급을 좀 먼저 합격해놔야 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것인데 자, 시험 일정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대략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자, 시험 일정을 봐야 여러분들 전략이 나와요. 국가직 9급이 약 4월 초, 지방직 9급이 약 6월 초 맞다리 합니다. 그 다음에 군무원 9급 7급, 국가직 7급 1차가 비슷한 시기에 있어요. 국가직 7급 1차가 뭐 조금 더 먼저 보긴 해.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지방직 7급, 그다음에 국가직 7급 2차.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갭이 좁죠. 물론 조금씩 바뀌지만 예, 갭이 좁아요. 자, 어쨌든 이걸 참고해 보시면 자, 지방직 9급 시험까지 지방직에 올인하고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직 7급은 피셋도 안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죠?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것인데 일단 세 가지로 띄워주긴 할 거예요. 근데 제발 그 세 가지 딱 기억하지만 말고 제가 알려주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원리 단 한 과목이라도 늘어나면 모든 시험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 단 한 과목이라도 늘어나면 모든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 시험 많이 본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과목이라도 늘어나면 모든 시험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든 시험. 그러면 빨리 붙고 싶어서 더 떨어지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선생님 붙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명심하시고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9급하고 지방 7급은 딱 봐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목도 많이 겹치고 기간도 충분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9급이 목표다. 그러면 9급까지는 올인. 9급까지는 9급 과목에만 올인. 그리고 나서 9급 시험 후 헌법 지방자치론 두 과목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충분해요. 자, 약 4개월 동안 헌법 지방자치론 합격 커트라인 근처까지. 아까 지방자치론 한 달이면 80점 이상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은 또 엄청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 80점 이상 그냥 만들어요. 헌법은 그거보다는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또, 자, 7급은 이렇게 두 과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도 역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케이스. 저는 7급이 목표예요. 9급은 그냥 불안해서 봐보는 거예요. 혹시 붙으면 뭐 좀 마음에 안정이 있을까봐. 7급이 목표예요. 이런 분들은 앞에서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7급 시험에 영어 없잖아. 여기서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방직 7급 합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영어 자기 베이스 가지고 대충 9급 치고 다른 과목 있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열심히 점 따고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은 지방 7급에도 겹치니까 당연히 도움 되죠. 근데 지방 7급 목표면 제발 여기서 영어 하지 마세요. 영어를 1초라도 하는 만큼 지방 7급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 여긴지 명확하게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명확한 목표면은 영어 당연히 해야죠. 9급이면 올인! 그 다음에 헌법 지방자치론을 9급 시험 끝나고 대비. 다른 과목들도 유지는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7급이 목표예요. 그러면 영어 하지 마세요. 제발 영어 하지 마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9급 시험에서 점수가 택도 없어. 점수가 아예 택도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한 1년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택도 없지?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시험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제발 이러지도 좀 말고요. 아니 이 점수가 택도 없는데 이 두 과목을 추가할 시간이 참 더 생기겠어요. 이게 택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내년 9급 시험을 대비해야죠. 이 두 과목 할 시간에 내년 9급 시험을 대비해야죠. 왜? 해봤자 못 붙어. 이게 안 되면 국어, 행정어, 행정법 이 겹치는 과목이 안 되면 이거 해봤자 못 붙어요. 못 붙는데 왜 해? 그래서 이 세 과목 점수가 택도 없으면 절대 대비하지 말 것. 이거 하는 만큼 내년 9급 시험 합격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이거 하는 만큼 내년 9급 시험 합격 가능성 떨어진다. 이거 이해하셨죠? 이 시간 이해해야지. 됐죠? 병행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결과물이 나왔어. 근데 9급에서 붙었을 수도 있고 뭐 아슬아슬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7급 한 번 더. 이런 분들은 1번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9급과 국가직 7급 이 필세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병행하기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근데 필세청 인가는 자유로워. 필세청 인가는 해도 됩니다. 요령은 1번과 같은 요령으로. 됐죠? 자, 필세청 인가는 1번과 같은 요령으로 대비할 것. 근데 필세청 인간이 아니면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잠재적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출제 패턴을 배운다 하더라도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점수가 애매하면 기출문제 풀어보고 커트라인 비교해보니까 애매하면 한번 시험 삼아 쳐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거 선택하기에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필세청 인간만 병행하는 게 좋다. 또 지방 7급 있잖아요. 같은 7급이잖아요. 물론 이제 선호도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방 7급 있잖아요. 1번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요령으로 필세청 인간은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무원 7급이 있는데, 이제 군무원 7급이 의외로 합격이 좀 편해요. 왜냐면 많이 안 봐. 커트라인이 매우 떨어져요. 매우. 군무원 7급 문제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 자체가 원래 좀 덜 다듬어졌어. 근데 이제 9급은 공개하고 또 공무원화 되어가고 있어. 근데 7급은 나름 차별화한답시고 문제가 이상해. 물론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개판이야. 근데 대신에 커트라인도 많이 떨어져요. 커트라인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또 그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뜻이 없으면 하지 말고. 선생님, 저는 공무원 9급보다는 어쨌든 어디든 7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보는 것인데, 자, 이게 의외로 수월합니다. 한 과목만 더 하면 돼요. 9급 시험 끝난 다음에, 자, 얼마 기간이 없긴 하지만, 한 과목만 더 하면 돼. 한 과목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기 목표가 국가직 9급인데, 그 한 과목 앞에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점수가 택도 없는데, 뭐하러 이걸 대비합니까? 이게 안 돼서 떨어질 건데. 자, 이게 택도 없으면 하지 마시고, 행정법이 어느 정도 탄탄한 점수가 나왔어. 그럼 한 과목 추가해서 군무원 7급 합격 가능성 있죠. 있죠. 근데 이게 택도 없으면 이 한 과목 하는 만큼 이건 무조건 떨어지고, 한 과목 하는 만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 시험 9급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 얘는 무조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이게 택도 없으니까. 이해했죠? 자, 그래서 같은 원리로 제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제 설명을 잘 들어야 이렇게 병행해야 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됐을 겁니다. 슈퍼공법이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돼야 실천하게 돼요. 납득이 안 되면 이게 자꾸 의심이 들어가지고 하다 말아.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모든 합격생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험생활 하다 보면 너무 불안해져. 해도 될까? 또 뭐 했는데 뭐 점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불안해져가지고 막 또 추가해주고 또 치고 하는데,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올해도 싹 다 떨어지고 내년에도 떨어지고. 그죠?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서 시험 쳐보고 대비를 해보고,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뭐 국가의 7급, 지방 7급, 군무원 등등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급, 7급 합격 전략을 잡아봤어요. 자, 그래서 1각 9급, 7급 합격 전략을 잡아봤다면 2강에서 국가직, 지방직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직렬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